안녕하십니까. 손상기TV의 준PD입니다. 자, 우선은 이 소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 좌파들의 비리, 좌파들의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하면서 깨부시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민간단체 보조금. 어제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부패 카르텔을 부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했죠.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서 납부를 하는데 그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게 비리에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사기행가가 아니겠어요. 자,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관련된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 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 들어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자, 이러한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제 지금 국가 채무가 장난 아니잖아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문재인 정권의 뭡니까? 곡간이 털어가지고 지금 국가 채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 채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돈을 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감시 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곳에다가 돈을 마구잡이로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말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문재인 정권에서 2조가량이 늘었고 그 포퓰리즘 채무가 400조가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이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안 뿌렸다라면 우리는 400조를 아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채무가 400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잡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보시면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여러분. 자, 최근 민주당 좌파 진영이 열심히 선전선동하고 있는 그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그 시민단체 5곳, 문재인 정권 때 이 국고보조금, 지원금을 약 5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민주당 좌파 진영, 특히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노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뿌렸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죠. 자, 더군다나 어제 TV조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전장현, 이재명 지원 의혹. 단톡방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에서 말도 안 되는 집회를 벌이는 이 전장현이 이재명 지원을 했다라는 지금 정황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자, 전장현과 협력 관계에 있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전장현과 다수의 스케줄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첫 번째,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참여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단톡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대요.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재명이 패배해서 아쉽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단톡방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후보 지지선언에 서명해주세요. 더 나아가 조희영 교육감 지지선언이라는 내용까지도 이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체를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전장현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까진 괜찮아요. 뭐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뭐 어떻게 해달라든 거긴까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단체에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무려 10년간 2239억 원이요. 네? 이렇게 편향적인 시민단체가, 사실상 좌파 시민단체가 10년 동안 무려 서울시 시민의 2239억 원의 돈을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좌파 카르텔이자 좌파 생태계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깨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이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박원순 10년 동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뭡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서울시민 세금으로 뭡니까? 희희낙낙하고 배부르게 살고 있었는데 정권 교체된 이후에 그 돈이 끊어지니까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헤쳐먹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도 있느냐? 바로 이게 드러났습니다. 자,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사업 에너지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종이 아니에요. 중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 감사 결과만 하더라도 무려 38명이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군산시장을 포함해가지고요. 자, 이들이 그러면 태양광 비리를 어떻게 먹었냐? 그 예시도 보면요. 이래요, 시청자 여러분. 야, 이 보십시오.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1, 2, 3, 4, 무려 4개. 네? 무려 4건이나 됩니다. 4건이나. 자, 어떻게 먹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민간업자들도 아니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50명이에요. 보조금을 받고 직접 태양광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실제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보니까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걸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산자부 산하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고, 또는 외부 사업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뭐 한 겁니까?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한 거예요. 엄연한 불법인 거죠. 근데 그게 무려 몇 명이라고요? 250명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 임원 중에는 법인을 1개도 아니고 2개를 만든 뒤에 법인을 통해 발전 용량 4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0kW의 40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공기관,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하면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뭡니까?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무려 250명이나 드러났고,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적발이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정말 전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젠 아예 산업부 간부가
태양광 업체와 결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4,500억 태양광을 위해 공무원이 거짓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원래 태양군에다가 목지 용지를 태양광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까? 용도 변경 안 돼요. 실제 그래서 태양군에서 용도 변경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짬짬이 들어간 거예요. 업체 관계자가 산업부 A 과정에게 접촉을 했고, 산업부 A 과장은 산업부 B 과장, 행시 동기인 산업부 B 과장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뭐 한 거라는 겁니까?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짓 유권 해석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용도 변경을 안 냈었는데 그 용도 변경이 다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 돼가지고 얼마 벌었냐? 자, 공시지가가 무려 100억 원이 인상이 되고 지원이자가 45억, 복구 비용이 7억 8천만 원이 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실제 산업부 공무원 간부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렇게 비리를 벌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해당 업체에 대표랑 전무로 들어갔답니다. 네? 이렇게 5천억짜리 태양광 비리를 저지르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해당 업체에 대표랑 전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해먹어도 이렇게 해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더 웃긴 건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2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250명이 해먹었다. 산업부 간부가 짬짬이 해먹었다. 이게 벌써 2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이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그린 뉴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500억대 비리가 드러난 겁니다. 자, 이것도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참 기가 차요. 자, 이 A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A사라는 곳이 2020년 사업비 250억 규모의 1차 사업에 단독으로 선정이 됐어요. 단독으로. 자, 어떤 사업이냐? 사업비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A사가 그 액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A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거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정부가 사업비 반을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떠는 거예요?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만큼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정부가 돈을 대주면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조작한 겁니다. 조작했어요. 어떻게? 250억 규모로. 원래는 얼마냐? 기술 가치가 83억 원에 불과한데 이걸요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뭐 한 겁니까? 감정가를 부풀려 준 겁니다. 그래서 250억 규모의 기술인 것처럼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무려 500억대 비리가 드러난 거예요. 야, 대단하다. 네, 참 가지가지했다. 야, 진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아주 도둑놈들 소굴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군산으로 갑니다. 자, 군산시장도 수사 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고교, 동문 업체 특혜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연대 보증으로 문제 해결을 지시해라 라는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런 태양광과 관련된 비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적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갔고 이게 지금 최종 결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간 결과입니다. 중간 결과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5천억 규모, 더 나아가서 500억 규모, 지금 수천억 규모의 태양광 비리 사업이 비리가 적발이 되었고, 그렇게 적발된 사람이 무려 지금 수백 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한테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문재인한테.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 앞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 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인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쉽사리 벌어질 수 있을까? 뭐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돈을 막 뿌렸으니까요. 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추경이 무려 150조입니다, 친구 여러분. 추경만 150조예요. 직전 세계 정부의 무려 1.7배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뭡니까? 돈을 막 뿌린 거예요. 돈을 막 뿌리니까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조차도 뭐 하겠어요? 야, 저 돈 내가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 돈을 헤쳐먹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산업부 간부와 태양광 업체가 결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은 그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돈을 뿌리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예타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면제 사업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면제 사업이 무려 106조. 사상 최대입니다, 친구 여러분. 네, 이 보세요. 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25조이던 예타 면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무려 105조 9천억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 타당성도 안 해, 조사도 안 해, 돈만 뿌리는데 당연히 헤쳐먹죠. 당연히. 네. 이렇게 헤쳐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뭡니까, 친구 여러분? 우리가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후보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 포퓰리즘에 곳곳에 독보선만, 미래 희망을 절단했다. 네? 뿌리지 말아야 될 곳에, 더 나아가 검증과 조사를 해야 될 곳에 조사 검증은 안 하고 마구잡이로 뿌리니까 실제 저런 비리들이 있었고, 결국 우리나라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 채무라는 빚더미만 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겠어요? 우리 국민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상 우리 책임 아니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떵떵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아직도 이재명은 이러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불과 이틀 전이에요. 이재명 35조 민생회복 추경이 시급하다. 정부 재정 지출 늘려야. 아직까지도 포퓰리즘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재정을 잘 만들어가지고 쓰일 곳에 쓰여야 되는데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이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찍소리 안 하고 문재인 정권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도 찍소리 안 하면서 또다시 마구잡이로 돈 뿌리자라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되었다라면 친구 여러분, 진짜 나라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자, 어제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35조 추경, 나라 살림은 어쩌자는 건가? 추경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이와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가 너무 시원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 공익 걱정하시면서
국가 변론으로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정 지출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원하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도 돈 뿌리면 쉬워요. 네? 사실상 문재인 정권처럼 빚더미 앉으면서도 돈 뿌리면 그거만큼 시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도 우파 시민단체에게 돈 뿌리고요. 국민들한테 돈 마구 뿌리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정치가 어디 있고 그것만큼 쉬운 뭡니까? 국정 운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미래를 갉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노조 회계를 넘어서 좌파 시민단체들의 회계까지도 감시를 했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원을 벌였습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이상한 곳에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기조는 확실합니다. 추경 필요 없다. 추경 필요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였던 그 비리들만 우리가 제대로 밝히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말도 안 되게 뿌렸던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의 보조금만 제대로 환수를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 충분히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해준 거예요. 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야,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조금 얌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제 국회에서 터졌습니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드디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터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문재인 정권 때문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리려고 한다라는 허위 선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팩트 체크를 해드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어거지로 주장을 하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드디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가스요금 10배 오를 때 단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뭐겠습니까? 국민들 표 떨어질까봐, 자신들 지지율 떨어질까봐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정권에다가 부담을 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대로 직격을 날린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원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요것도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학점을 주기에 앞서서 이 정부는 수강 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 정부가 추진한 3대 계획이 뭡니까? 몰라서 물으신 거군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입니다. 이거 정부 혼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내용이 합니까? 없습니까? 노동계와 대화를 합니까? 시민단체 다 때려잡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죠.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제가 재정을 몇 그렇게 만드는 퍼센트입니까? 것은 안 됩니다. 그 한전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잘못한 거예요.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 의원님이 하도 그런 문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왜 질의를 못 하겠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시죠? 앞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나 뼈를 때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어가는 가운데 이 좌파들의 민낯 까발려지고 있고 이 카르텔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더 성과로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정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는 건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상 5선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